중요한 항목이죠. 보도의 정확성 부분입니다. 이제부터는 언론 윤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 항목과 그 다음에 사례가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보도의 정확성은 인터넷 신문위원회 기사 심의 규정 그 속에 사실의 전달, 그 다음에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사실과 의견의 구분 등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3조 1항의 사실의 전달 항목은 취재 및 보도에서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하부 항목은 따로 있습니다만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제3조 2항에 보면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보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하고 그 각 호가 지정된 것은 3가지입니다. 취재원의 신뢰성 확인, 그리고 취재원을 명확하게 밝힐 것, 그리고 정확한 인용을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취재원이 원치 않거나 아주 민감한 사안의 경우 취재원을 밝히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밝히지 않았을지라도 위원회에서는 그걸 감안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만히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취재원은 명시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3조 3항의 경우 사실과 의견의 구분입니다. 이는 이용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특히 기자 또는 매체의 의견을 취재원의 발언인 것처럼 기사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취재원의 명시하고도 좀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그러고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그런데 그 하고 싶은 말이 상당히 편중된 경우도 있고 기자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고 또는 매체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 사실과 의견이 달라지고 사실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의견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다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양해달라라는 취지에서 사실과 의견의 구분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사례를 볼까요? 이 신뢰성과 정확성의 생명이라는 그런 규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마크 보이시죠? 이 마크는 기아의 엠블렘입니다. 기아가 이번에 얼마 전이죠? 이 마크를 바꿨죠. 그런데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줌업하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입니다. 정의선 8천억 리브랜딩 결과 처참. 기아차 로고 떼어내는 사람들, 이렇게 제목이 나왔고, 그리고 기사 내용 중에 어떻게 나왔냐? 리브랜딩의 결과는 처참했다. 브랜드 로고를 바꾼 것을 빼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마저도 없는 것이 더 좋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기아의 엠블럼은 모든 부분에서 감추고 싶은 낙인이다. 이미 부도를 당했던 이력이 있는 회사라는 인식과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는 품질 결함 문제들로 평판이 좋지 못하다. 또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사가 부재이다시피 한 현 상황에서 더욱 게을러진 모습으로 발전은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차에 숨어 기아차라는 이름만을 가지고 발전 없는 모습을 지속해서 보인다면 기아차를 찾는 사람들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송출했죠. 이렇게 기아의 불리한 이야기를 썼다면은, 그렇다면은 근거가 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밝혀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근거가 된 것은 딱 외신도 아니고요. 그냥 외국에 그냥 SNS에 실렸던 개인의 그 경험이 동영상으로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 동영상에는 한 개인이 기아차 엠블럼 로고를 떼어내고 다른 조치를 하는 그런 장면이 실렸습니다. 딱 그거 한 건입니다. 외국의 한 소비자가 했던 행위 한 건으로 이렇게 기사를 작성했던 것이죠. 그런데 실체는 어떠냐?
기아차가 리브랜딩을 한 이후 기아의 2021년도 매출은 약 69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5조 65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은 기아의 리브랜딩 효과를 분석하면서 통계 등 객관적인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엠블럼을 떼는 해외 동영상 하나를 예시로 들면서 처참하다고 표현했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런 글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결과가 처참했다라든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모든 부분에서 감추고 싶은 낙인이다. 평판이 안 좋다. 발전이 미흡하다. 기아차를 찾는 사람들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이것은 객관적인 기사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기아 측의 부정적인 내용을 전하면서 기아의 해명이나 견해는 또한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확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던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의 의견, 사실과 의견의 구분에서도 문제가 있던 그런 기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기사를 작성하면은 신뢰성 면에서 훼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을 보실까요? 아래 사진은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윗사진들도 마찬가지고요.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알몸 배추 이어 맨발 양념 고춧가루 중국 양념 공장 충격. 중국 김치 공장에서 알몸으로 배추를 절이는 모습이 국내에서 보도됐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죠. 여러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로 저렇게 빨간 물질을 버무리는 그런 모습이 다시 등장하면서 저것을 고춧가루를 맨발로 버무리는 그런 장면이라고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매체들이 동시에 보도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무엇이었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하기를 영상 속 원료는 파리스 폴리필라라는 열매로 추정이 되며 국내에서는 식용이 불가이기 때문에 식품으로 수입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대사가 엄청 항의했죠. 이거에 대해서. 고춧가루가 아닌 약초 열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확인 없이 고춧가루라고 표현을 했죠. 사실 확인이나 검증 없이 추정만으로 보도할 경우에 독자를 오도할 위험이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것, 이런 거를 시사해주고 있고요. 해당 기사는 악화되어 있는 중국 식품에 대한 당시의 불신감 그리고 혐오감을 더욱 부추길 소지가 다분해서 사실 확인과 전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 부분은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불가리스 사태였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많이 몸살을 앓고 있을 때 나왔던 기사입니다. 제목이 남양유업 발효유 불가리스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 있다 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는 거의 우리나라 전 매체가 보도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사 내용을 잠깐 일부 발췌하면은 남양유업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중림동 LW 컨벤션에서 열린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최근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발효유의 항바이러스 기능성 및 발효유의 잠재적 가치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불가리스가 감기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를 99.999%까지 사멸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77.8%의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전 매체가 가감없이 남양유업에서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실어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사태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했죠. 인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단 동물세포 실험이었고요. 그런데도 발효유 불가리스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 있다 라는 남양유업 측의 주장을 검증 없이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마치 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연구 과정에 남양유업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밝혀졌다는 거죠. 질병관리청에서 나섰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로 인체 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원리를 검증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을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남양유업 측의 발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고요. 결과적으로 남양유업 측의 발표가 잘못됐다는 결론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이로 인해서 남양유업은 위기에 직면하지요. 이 사태 때문에 남양유업의 경영진이 대거 교체됐고, 그리고 경영난에 들어가고 여론이 악화되면서 남양유업이 매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법정 투쟁, 분쟁 이런 것들을 거쳐서 결국은 남양유업이 매각 결정으로까지 이르는 그런 사태 발전을 이루게 되죠. 그만큼 이 기사 하나가 영향이 컸던 겁니다. 잘못된 보도, 이것이 남양유업 측에서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언론 매체가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 매체들은 기사를 쓸 때 스스로 진실을 확인하고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했어요. 그 안 한 책임은 언론 매체들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아서 언론사를 대상으로 제소했다. 그렇게 되면 거의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100% 언론사가 집니다. 소송에서 지게 됩니다. 그리고 배상하게 되죠. 그런 케이스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사는 아무리 대기업이 발표했거나 또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발표했거나 누가 발표했거나 간에 사실 확인은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일일이 다 그 사실 확인을 거치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러나 의심스러운 부분, 특히 소비자에게 민감하거나 아니면은 재산 또는 목숨 이런 부분에 연결이 되는 그런 민감한 기사의 경우, 그런 민감한 내용의 경우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칠 것을 권해드립니다.